쪄줄 거예요. 삶지 않고 쪄줄 거예요. 삶는 것은 물을 많이 넣고 삶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콩나물을 쪄줄 거예요. 쪄주는데 소금을 전혀 안 넣어요. 소금을 넣으면은 콩나물이 이게 수분이 많이 빠져서 아삭아삭한 맛이 없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무엇을 넣느냐? 콩나물 볶음을 하는데 이것이 식용유입니다. 식용유는 아무거나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식용유를 2작은술을 넣어줘요. 이렇게 2작은술을 넣고 한번 이렇게 콩나물을 이렇게 뒤적뒤적 한번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요. 기름을 넣었기 때문에 콩나물을 묻힌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름에 코팅을 해준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좀 구멍을 내줘요. 이렇게 구멍을 내고요. 여기 이제 물이 끓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게 수분이 날라와서 전체적으로 콩나물이 골고루 익으라고 이렇게 구멍을 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내주고요. 여기에다가 이거 콩나물 볶으면요, 물이 조금 자작하게 있어야지 콩나물이 아삭아삭하니 오래 두고 먹어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한 컵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올려놓습니다. 불을 올려놓고 끓기 시작하면은 3분 정도 있다가 열어서 그때 이제 양념을 하고 볶아줄 거예요. 지금 이게 냄비뚜껑이 들썩들썩하고 끓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3분 모드로 맞춰 놓겠습니다. 두었습니다. 3분 후에 뚜껑을 열겠습니다. 네, 이제 3분이 되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주 알맞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여기에 지금 국물이 지금 이렇게 자작하게 있잖아요. 네, 자작하게 있기 때문에 이 국물은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요. 콩나물 볶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액젓을 쓰기 싫어하시는 분은 소금을 쓰셔도 됩니다. 액젓이 2큰술 들어갑니다. 참기름이 1큰술 반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2분의 1 작은술 넣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따뜻한 상태에서 불을 켜줍니다. 볶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콩나물 무침을 할 때에는 이것만 건져가지고 식히면서 묻혀주지만 이거는 볶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에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통깨를 네, 이렇게 1큰술 넣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거는 포인트가 처음에 식용유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식용유가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그래서 식용유를 제가 2작은술을 넣었잖아요. 2작은술을 넣어서 콩나물을 쪄줬잖아요. 네, 그게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자잘한 멸치를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접시에다가 한 반 정도만 덜어서 이렇게 솔솔 펴줘요. 이렇게 펴서 물론 맨 프라이팬에다가 좀 볶아도 돼요. 그래서 멸치의 잡내를 없애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만 땡 해줄 거예요. 네, 1분이 되어서 멸치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멸치를 꺼내 보면은 멸치가 여기를 보면 게 수분이 이렇게 촉촉하게 밑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체에다가 이렇게 담아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식혀줘요. 이렇게 식혀주고 또 이렇게 멸치 가루 같은 것이 좀 빠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이제 식혀서 이렇게 좀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멸치를 지금 250g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번에 나눠서 돌리는데 또 이거를 접시를 물기를 싹 이렇게 닦아주고 그리고 나머지 멸치를 또 여기다가 부어서 이렇게 펴서 다시 전자레인지에 1분 땡해줍니다. 이제 여기 웍에다가 식용유를 2큰술을 넣고 멸치를 볶아줄 거예요.
멸치에는 칼슘이 많아서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해요. 칼슘이 골다공증에도 좋고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좋고요. 멸치가 단백질도 풍부하고 칼슘이 많아서 굉장히 좋지요. 어느 정도 좀 볶아줘서요. 마늘을 채를 썰어서 좀 볶아줄 거거든요. 마늘을 10개를 준비했어요. 요거를 마늘을 프라이팬에다가 넣어서 이제 볶아줄 거고요. 그다음에 청양고추를 좀 이제 채를 썰어 놓을 건데요. 청양고추는 이렇게 반만, 그리고 홍고추가 좀 커서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2개 정도 사용을 하는데요. 고추가 커서 제가 1개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간장, 양념장을 준비를 할 건데요. 먼저 일단은 청주를 1큰술을 준비하겠습니다. 청주 1큰술 준비하고요. 그리고 양조간장이에요. 양조간장 1큰술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게 다시마 육수예요. 다시마 육수. 집에 육수 있는 거 사용하셔도 돼요. 만약에 육수 없으면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육수를 3큰술 넣습니다. 조청을 저는 넣어요. 조청을 2큰술 준비하였습니다. 설탕을 1큰술을 준비하였습니다. 마늘을 식용유 1작은술을 넣고 볶아줍니다. 약간 타지 않을 정도로 마늘을 이렇게 볶아줘요. 이렇게 양념장을 지금 준비해 놨잖아요. 양념장을 넣고 끓여줍니다. 만약에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면 단 거를 조청이나 물엿을 조금만 넣으셔도 됩니다. 조림장이 이렇게 이제 지금 끓어오르면 준비한 고추를 넣어줍니다. 이 조림장이 한 반 정도 졸아지면은요, 그때 이제 멸치를 넣어서 볶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촉촉하게 드시고 싶으면 국물이 조금 더 있는 상태에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조금 바삭바삭하게 드시고 싶으면 국물이 완전히 거의 쫄아지면은 그때 넣으셔도 돼요. 저는 약간 촉촉하게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물이 요게 한 반 정도 쫄아지면 그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분이 한 반 정도 지금 이게 날라갔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렇게 그냥 자작하게 국물이 있잖아요. 이제 요럴 때 여기에 이제 참기름을 1큰술만 넣어줍니다. 참기름을 1큰술 넣어주고요. 그리고 통깨도 이렇게 1큰술 넣어줘요. 저어준 다음에 이제 멸치를 넣어서 이제 멸치를 지금 이렇게 넣어서 이제 살짝 볶아주면 됩니다. 멸치가 보통 보면 멸치가 좀 짭짤하잖아요. 그래서 간장을 많이 넣으면 좀 더 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장 1큰술을 넣고 육수를 넣어서 이렇게 배합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이제 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불을 꺼주면 됩니다. 자, 부추를 이제 겉절이 하기 위해서 이제 깨끗이 씻어 놓은 부추를 썰어 줄 거예요. 부추를 이제 썰어 주는데요. 길이가 이렇게 좀 이게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도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제가 이래 보면은 이렇게 물론 이제 손가락의 길이가 좀 긴 사람도 있겠지만 손가락의 마디가 이렇게 2마디 정도 되게 이렇게 2마디 정도 되게 썰으면은 가장 먹기가 좀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렇게 1마디, 2마디 이렇게
이 정도로다가 썰으면 제일 먹기가 수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양파는요, 제가 한 개를 준비를 했는데 반 개만 들어가요. 반 개만 아주 곱게 채를 썰어서 넣어줄 거예요. 좀 양파가 좀 길이가 좀 길지요. 이게 양파가 좀 커요. 좀 이게 길쭉해요. 그래서 저는 양파를 이렇게 반을 잘라서 이거를 이렇게 곱게 채를 썰어서 넣겠습니다. 이게 양파가 조금 작으면은 그냥 그대로 채를 썰어서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게 좀 유난히 오늘 양파가 좀 길어요. 이게 좀 긴 양파를 사갖고 와가지고, 자, 이제 겉절이를 하려면은 겉절이를 무칠 소스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별거 아니지만 아주 간단한 소스예요. 간단한 소스인데요. 설탕이랑 이제 식초가 들어가는데요. 식초가 2큰술, 설탕이 2큰술을 넣어도 되고, 식초랑 설탕 대신에 매실액기스만 넣고 싶다 이러면은 매실액기스를 4큰술을 넣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매실청이 없으신 분들도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매실청을 넣지 않고 또 이렇게 그냥 식초로만 활용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초 하나, 2큰술 넣고, 설탕 1큰술, 설탕 2큰술, 소금이 1작은술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이제 충분히 이제 풀어줘야 돼요. 충분히 풀어줘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요, 연겨자가 들어갑니다. 연겨자가 1작은술 들어가요. 이제 이게 다 풀어졌다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 참기름이 1큰술이 들어갑니다. 참기름이 1큰술 들어가고요. 그리고 통깨가 1큰술이 들어갑니다. 이제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살 버무려 주면 돼요. 또 명절 때 보면은 우리가 느끼한 전을 많이 먹잖아요. 전하고 같이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연근을 한 5mm 정도씩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좀 더 얇아도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냄비에다 지금 연근을 넣었잖아요. 여기에 물을 1리터를 부어줘요. 산물을 1리터를 넣어주고요. 원래 이렇게 이제 뿌리 채소는요, 물이 끓는 상태에서 이렇게 끓여주는 게 아니라 같이 물을 붓고 이렇게 끓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인 다음에 어느 정도 물이 졸아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들깨가루를 넣고 졸여주면 됩니다. 냄비에 올려서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센 불에서 끓여줄 거예요. 가스불에다 하실 때에도 센 불에다 끓여주시면 되고요. 인덕션이나 전기레인지에다 하실 때에도 센 불로 끓여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한 20분, 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중간에 보셔야 돼요. 냄비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렇게 냄비가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냄비에 구멍이 있어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는 시간이 조금 단축이 돼요. 국물이 많이 빨리 쫄아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보고 불 조절을 좀 해주셔야 돼요. 불을 중불에다 놓고 이렇게 좀 끓여주셔야 되고요. 저는 여기 냄비가 이게 수증기가 이렇게 나가는, 뚜껑에 이렇게 수증기가 나가는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분이 빨리 이렇게 증발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25분 정도 지금 이렇게 끓여줬는데요. 연근이 거의 이제 80%가 익었어요. 이렇게 한 80% 정도 익으면 이게 이제 국물이 이렇게 조금 자작한 정도보다 좀 더 많이, 물이 한 2컵 좀 안 되게 이렇게 좀 남아 있는데요. 조금 너무 더 익어도 이게 막 다 연근이 부스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조금만 더 이렇게 뚜껑을 열고 조금 수분이 좀 날아가는 거를 봐가면서 이제 양념을 해줄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국물이 좀 자박자박하게 있거든요. 이렇게 자박자박하게 있는 상태에서 액젓을 2큰술 넣어주면은 정말 감칠맛이 나고 맛있어요. 그래서 액젓을 1큰술, 2큰술을 넣어줍니다. 만약에 액젓이 싫다 이러시면은 소금을 한 1작은술 정도 넣어주세요. 천일염 1작은술을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조금 싱겁다 싶으면은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들깨가루 1컵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컵을 넣고요. 살살
조금 수분을 조금 이제 날리면서 조금 이제 자작자작하게 이렇게 이제 졸여줘야 돼요. 타지 않을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또 이렇게 국물이 없어도 안 되거든요. 약간 국물이 조금 자박자박하게 있어줘야 돼요. 지금 센 불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들깨가루가 눌지 않게끔 네, 이렇게 조금, 그리고 이제 중불로 조금 이제 거의 이제 졸아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불로 그래 이제 해서 네,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늘 연근조림을 간장 넣고만 해서 드셨잖아요. 또 이렇게 들깨가루를 넣고 이렇게 연근조림을 하면 정말 또 색다른 맛이고 정말 좋아요. 네, 이제 이렇게 국물이 거의 이제 자박자박하게 지금 자작자작하게 지금 졸았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연근 들깨 조림이 아주 맛있게 잘 되었습니다.